나구송과 메타세카이아. 하늘에 닿을 듯 치솟아 늠름한 기상을 지닌 나구송의 피라미드 모양은 수려하다. 새봄에 솟아나는 연두빛 잎새는 저절로 봄이 왔음을 절감케 해주며 한여름의 짙푸른 모습은 바라만 보아도 시원해지며 가을에 물드는 갈색 단풍은 그 깊은 맛을 따를 나무가 없다. 잎마저 다 떨어지고 남은 가지의 조화로움, 또한 보는 이의 감탄을 자아낸다. 이렇게 나구송이 철마다 갈아입는 옷을 바라보고 있으면 계절이 가고 세월이 흐름을 절감하게 된다. 왜 나구송이란 이름이 붙었을까? 이 나무는 소나무처럼 침엽을 가졌는데 침엽이 나란히 달려 마치 새의 깃털처럼 보이고 가을이 되면 이 깃털 모양의 잎은 낙엽이 되어 하나씩 떨어진다. 그래서 이 나구송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이름이 아주 과학적으로 잘 지어진 이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한 가지 특별한 점은 이름으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나구송은 침엽수이면서도 낙엽이 진다는 사실이다. 일본에서는 이 나무가 물을 좋아하는 삼나무를 닮았다 하여 소삼이라고 부르며 간혹 수향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나구송의 특색 가운데 하나는 마치 사람의 무릎처럼 툭툭 튀어 올라온 뿌리다. 땅을 뚫고 올라온 이 뿌리를 우리는 기근이라고 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니루트, 즉 무릎 뿌리라고 부른다. 이 기근은 물을 아주 좋아하는 나구송이 물로 질퍽거리는 땅속에서는 공기가 통하지 않으므로 숨을 쉴 수 있도록 내보낸 뿌리다. 나구송이 물을 좋아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동해안의 평해라는 곳에 있는 한 농원에는 한 해에 함께 심은 동갑내기 나구송 두 그루가 있는데 한 나무는 아주 크게 자란 반면 또 한 그루는 그 나무에 반도되지 않을 듯 왜소하게 자라고 있다. 두 나무의 차이점이라고는 크게 자란 나무 곁에는 샘이 하나 있다는 점인데 나구송은 샘이 마르도록 물을 모두 뽑아 마시고 그리 크게 자랐다고 한다. 천리포에 있는 한 수목원에 가면 아예 물속에 발을 담그고 살고 있는 나구송도 볼 수 있다. 사실 나구송의 본래 자생지는 미국의 미시시피강 유역뿐이라고 한다. 이 아름다운 강을 따라서 여행하다 보면 물가나 물속에 자라는 나구송을 인상 깊게 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 나무의 화석은 지구의 북반구 일본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심지어 갈탄의 원료가 되는 나무가 나구송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어 아주 오래전에는 지구상의 많은 곳에서 자라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메타스카이아는 나구송과 사촌쯤 되는 나무로 아주 비슷하다. 차이점이라면 메타스카이아는 깃털 같은 잎이 두 개씩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반면 나구송은 어긋나게 달리고 또 메타스카이아의 수영이 좀 더 늘씬하게 위로 뻗는다는 것이다. 메타스카이아는 은행나무처럼 현재까지 살아있는 화석식물이라고 한다. 공룡이 함께 살던 화석시대 때부터 살아남은 아주 드문 나무인 것이다. 이 나무가 아직까지 지구상에 살아남아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불과 몇십 년밖에 되지 않았고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메타스카이아는 세계 식물학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다. 메타스카이아가 처음 발견된 것은 1937년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여 전쟁을 벌일 당시 중국 정부가 서쪽의 산간지대로 쫓겨가면서라고 한다. 그러나 전쟁의 와중에는 신경을 쓰지 못했고 1941년에 양자강 상류의 한 지류인 마도 계곡에서 35m나 되는 거대한 신목을 발견하였으며 1944년 어느 임업공무원이 이 나무의 이름을 알아보려고 채집하여 남경대학에 보내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 나무의 이름을 중국에서는 수산목이라 불렀으며 1946년 학계에 화석식물로 발표했다. 이 식물을 명명한 남경대학의 챙 박사는 표본과 수집을 세계에 배포하였고 이 표본을 본 미국의 아놀드 수목원은 천여 그루가 살고 있는 자생지를 조사하였다. 당시 일본에서는 메타스카이아 살리기 운동이 벌어질 만큼 관심이 대단하였다. 이렇게 전파되기 시작한 이 나무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도로변이나 공원에 심을 만큼 널리 퍼져나갔으며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나무가 권장 가로수종으로 선정되었고 실제로 충청도를 중심으로 한 고속도로변 등에 많이 심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나무가 뿌리를 수평으로 길게 뻗었다가 다시 수직으로 깊게 뻗는 특성이 있어 아스팔트를 들썩이게 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가로수로 추천하는 것이 성급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중국에는 아주 유명한 메타세카이아 가로수가 있다. 중국 남쪽의 상해에서 남경을 거쳐 북경을 가는 철도변에 끝없이 줄지어 있다. 이 거리가 자그마치 만리나 되는데 중국 사람들은 만리장성이 옛 진시황 시대의 영화를 보여주듯 현대에 다시 만리나 되는 길이의 나무를 심고 이를 그린 그레이트 월, 즉 녹색의 만리장성이라고 부른다. 메타세카이아는 목재로도 한몫을 한다. 지금은 누구나 메타세카이아를 대표적인 가로수나 풍치수로 알고 있지만 이 나무가 처음 미국과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온 1960년 당시에는 비중이 낮고 연약한 데다가 방열 효과가 커서 실내의 방음 장치나 포장 재료나 붉은 갈색의 목재 빛가리고와 건축 내장재로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 현재 이 나무는 중국의 깊고 깊은 골짜기에서 극히 일부가 자생하고 있지만 미국은 물론 중국의 여러 지방과 우리나라의 포항에서도 그 화석이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오래전에는 널리 분포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나무가 왜 지구상에서 사라져 갔을까? 빙하기에 많이 죽었다는 학설도 있지만 해수면이 높아져 이 나무들이 자라는 평지 위로 바닷물이 올라오면서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학설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나무가 번성하며 살았던 그 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서야 이 나무가 사라져간 정확한 원인을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20세기의 한국 땅에서 늠름한 모습으로 줄지어 서 있는 메타세카이아를 보노라면 고대의 유물이 현대에 잘 조화된 모습을 보듯 신비롭고 자연의 질긴 생명력이 새삼 경이로울 뿐이다.